안녕하세요. 루자입니다. 지금 시장 왜 갑자기 반등했을까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우가 하루에 110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평화가 아니라 기대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발언 하나가 왜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기회인지 함정인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란 전쟁 완화 가능성. 트럼프는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 중이라고 말했고요. 5일간 공격 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했죠. 결과적으로는 다우는 1100포인트 급등, 나스닥은 상승, 채권도 상승, 유가는 급락.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전쟁은 멀어져 가고 있고, 유가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오른 것이죠. 이게 바로 전쟁, 경제, 시장 연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상승의 진짜 주인공은 주식이 아닙니다. 바로 유가죠. WTI는 마이너스 10%, 브렌트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가는 금리 핵심의 변수입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것이고요. 유가 하락은 금리 압박 완화 신호입니다. 즉, 이번 상승은 전쟁이 끝나서 오른 게 아니라 유가가 떨어져서 오른 것이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착각합니다. 지금 상황인데요. 평화는 아니고 전쟁 종료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멈춘 상태죠. 실제 상황은 이란은 협상은 없다. 강경하게 대응 중이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동이 긴장 유지 상태죠. 시장만 혼자 낙관 중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 단순 외교가 아닙니다. 세 가지 목적이 동시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가 잡기, 유가 상승은 인플레 폭발,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것이고 반드시 눌러야 하는 변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안정입니다. 증시 하락은 정치 리스크로 이어지고요. 투자 심리 붕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상 압박입니다. 강하게 때리고 갑자기 대화 카드, 전형적인 전략이죠. 결론은 전쟁과 시장 그리고 정치 세 개를 동시에 컨트롤 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상승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협상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요. 유가가 안정돼야 되고 금리 부담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급락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협상 실패, 다시 공격, 유가 재폭 등 시장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확정된 방향이 아니라 이벤트 대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하나입니다. 추격 매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뉴스 보고 늦게 진입하는 것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눌림 확인 후 진입을 해야 되겠고요. 유가 흐름도 체크하면서 뉴스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익 구간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구간입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고 진실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쟁이 끝난 시장이 아니라 끝나기를 기대하는 시장에 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 EV 섹터주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플러스 3%, 리비아는 플러스 5%, 루시드는 플러스 2% 이상 상승하면서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반등 중이지만 큰 돈은 아직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로우는 7.43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0.38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 유출 상태는 약 마이너스 3 밀리언 달러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 반등은 맞습니다. 뉴스와 유가 영향. 그렇지만 지속 상승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락 관점에서는 라지 스케일에서 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어제장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아직 사고 있지 않고 올려주면서 팔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테슬라가 결국 이 차를 포기했습니다. 모델 S와 X. 전기차 시대를 만든 상징적인 모델들이었죠. 그런데 2026년 테슬라는 이 라인업을 정리하고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루시드가 왜 가장 유력한 후보인지, 하지만 왜 아직 승자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한 모델 정리로 봅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데요. 핵심 변화는 모델 S, 모델 X, 단종,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AI 기업으로 전환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EV 시장을 일부 내려놓고 다음 시장으로 이동 중에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루시드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테슬라 고객 흡수를 할 수 있겠고요. 프리미엄 EV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모델 S와 X 오너는 약 35만 명 정도 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고급 EV 수요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루시드는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을 채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현실도 봐야 됩니다. 경쟁자들이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BMW, 캐딜락, 리비안, 볼보. 핵심으로는 루시드 대 테슬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럭셔리 EV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빈자리는 생겼지만 경쟁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산이죠. 2026년 2만 5천 대에서 2만 7천 대 생산 목표를 발표했고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못 파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루시드 측에서는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루시드가 강력한 이유가 나옵니다. 가격이죠. 에어는 7만 1000불, 모델 S는 9만 5천 불, 그래비티는 8만 불, 모델 X는 10만 불입니다. 성능으로 따지면 더 긴 주행거리, 더 빠른 충전, 프리미엄 인테리어, 더 좋고 더 싸다. 이것만 보면 수요가 크게 늘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에어는 1813대, 모델 S는 5889대, 세단은 루시드가 우위에 있지만 모델 X는 13,066대, 그래비티는 1,801대입니다. SUV는 아직 완패라는 것이죠. 가능성은 증명했지만 아직 시장 장악은 아닙니다. 루시드의 진짜 카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코스모스와 어스, 중저가 라인이 대기 중에 있죠. 지금은 프리미엄 싸움이고 진짜 전쟁은 대중시장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로서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테슬라 공백 발생, 제품 경쟁력 확보, 고객 전환 시작, 리스크로는 생산 능력 부족, 경쟁 심화, 수익성 문제, 기회는 확실하다. 하지만 성공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시장은 항상 비어 있는 자리를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죠. 테슬라가 방향을 바꾼 지금 루시드는 선택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루시드 측에서는 생산량을 크게 늘려주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